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 고학년 때 해외 국제학교를 간다면 영어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?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대학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중요하니 영어 대비에 대한 세 가지 꿀팁과 플러스 보너스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SSAT와 IB TOEFL을 준비해 가라는 건데요.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국제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떤 거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어야 입학 가능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은데요.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SSA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야가 이제 국제학교를 입학할 때 고득점일 경우에 보다 좋은 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많고요. 또 고학년일 때 좋은 학교는 TO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죠. 거기에다가 플러스 10학년이나 11학년 때가 되면 PSAT를 보게 되는데 SAT의 그 작은 이제 조금 이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시험인데 SSAT를 공부했다면 PSAT를 준비하는데 보다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는 대입을 위해서 우리의 수능처럼 미국의 시험이나 여러 세계 대학을 보낼 때 SAT가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AT 공부를 할 때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데 SSAT를 국제학교 대비용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SAT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은 쉽게 느껴지고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SAT 대입용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.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SSAT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TOEFL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온다. 근데 국제학교에서는 둘 다 내도 된다고 한다. 이럴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내시는 게 더 합격하기에 유리하겠죠. 어차피 대학을 갈 때에도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TOEFL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제출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을 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의외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 어떤 이제 SSAT가 될 수도 있고 TOEFL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걸 또 제출하셔도 되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아이가 준비한 그 상태를 보시고 또 학교의 이메일을 받아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것부터 먼저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준비해 가셔야 하는 거는요. 원서를 읽고 에세이 쓰는 훈련을 좀 많이 하고 가시면 유리해요.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원래 책을 많이 읽었고 에세이를 쓰고 또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글을 쓰는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할 경우가 있거든요. 고학년 때 국제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된다 이럴 경우에 특히나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에세이를 쓸 수 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쓰듯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영어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책을 이렇게 좀 빨리 읽으려면 지금부터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속도가 빨리 되지 않는다면 거기 학교에 가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국제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또 도와주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진행해 가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면 오히려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겁을 주시기보다는 이런 걸 준비해 가는구나. 잘 안 될 때는 국제학교에서 충분히 도와주시는구나. 선생님께 도와주시면서 그 스킬을 익혀도 또 좋은 스킬을 배울 수 있고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글의 루트를 이제 가지고 숙제를 하기 때문에 호흡이라든가 테스트를 할 때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더 잘 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이런 준비는 하고 가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
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환경도 낯선데 그런 것까지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아무래도 발표도 하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참 많거든요. 그게 다 점수로 연결돼서 GPA에 영향을 주고 그게 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을 앞에서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해 가시면 훨씬 좀 당황도 덜 되고 또 학교에서 또 금방 적응하고 좋은 GPA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그 학교에 가서 탑을 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추가로 네 번째로 만약 시간이 돼서 준비할 여력이 되신다면 AP 과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9학년 때부터 AP를 준비를 해서 10학년, 11학년, 12학년 이렇게 점점 갈수록 AP 과목이 좀 난이도가 높은 걸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대입을 준비하게 되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훨씬 더 유리하고 높은 거잖아요. 그래서 AP 과목을 이제 난이도가 이제 고학년이라면 조금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 AP가 아무리 난이도가 낮다 해도 조금 만만치 않으니 한국에서 그 부분을 약간만 준비를 하고 가시면 한 해 한 해 AP를 준비해 가면서 개수도 늘지만 좋은 점수도 받고 대입에 준비를 하는데 조금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고학년 때 해외 국제학교를 간다면 영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소소하지만 알고 준비하고 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대학의 길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이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에게 또 궁금하신 점, 또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영상을 만들거나 댓글을 달아드릴게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